아침 일찍 일어나라는 거예요. 똑같네요. 야, 네가 무슨 일을 했다고 월급 인상을 원해? 우리 회사는 왜 이 모양이냐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이 박향림 씨가 오빠는 풍각쟁이야를 부르면서 드디어 우리에게 젊은 세대라는 소비층이 생겨났다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볼 때는 이제 이 말이 나왔겠죠.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은 경박스러워. 따라가다가 숨차 죽겠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너거는 좋나? 이러면 네. 그렇게 얘기할까. 그러나 저는 이거를 원시적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아이돌들의 노래에 이보다 좋은 시작점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최초의 걸그룹이다. 걸그룹 맞죠? 그 맞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요 태극기 휘날리며에도 요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얼마나 깁니까? 38년도부터 50년대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태극기 휘날리며가 2004년에 나온 영화니까. 예. 근데 이게 그 영화 배경에 1950년에 원빈하고 장동건이 전차 타고 막 이러면서 아직 전쟁 난 줄 모르고 막 징병 당할 때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절 3절 가사가 정말 자본주의적입니다. 명치자 구경 갈 땐 지 혼자 가고 심부름 시키면은 엄벙땡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명치자라는 거는 극장이거든요. 당시에 1935년도까지 명치자는 굳이 조선 사람은 출입 금지 이렇게는 안 했지만 티켓 값이 너무 비싸갖고 조선 사람은 잘 못 들어갔습니다. 엄두도 안 나는 그런 명동에 있는 거죠. 안 들어가는데 요때부터 조금 조선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자본주의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그러니까 들어가고 좀 가격도 인하됩니다. 왜? 조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총독부 저거 주머니 채우는데도 좋거든. 그 처음에는 막 인종차별 막 이런 거 하다가 민족차별 하다가 나중에는 야, 돈 많은 너도 들어와. 이래가지고 막 들어. 명치자 갈 때는 지 혼자 가고. 심부름 할 때는 엄벙땡 한다는 게 딴 데 쳐다본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해라 이거야. 그렇게 간 거죠. 심부름 할 때는 다 여동생 시키고 여동생 스스로가 일어날 때까지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지 좋은 거는 다 하고. 그러니까 명치자 갈 땐 지 혼자 가고 좀 데리고 가지 나를.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명치자 갈 때는 지 혼자 간다 그랬잖아요. 얘는 돈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3절에 나와요. 날마다 회사에선 지각만 하고 월급만 안 오른다고 짜증만 내고 이렇게 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전 세계 노동자들의 사측에 대한 요구사항 뭡니까? 월급 인상. 모든 직장인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월급 인상.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 뭘까요? 니한테 월급을 주는 곳에서 니 하고 싶은 대로 근무하게 해주는 거. 그런데 월급은 3개월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거. 꿈의 직장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 정서가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회사에 지각한다는 게 이때부터 38년 요때부터 나온 정서가 뭘까요? 가기 싫다.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9시까지 출근하는 문화가 이때 있었던 거예요. 회사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었다는 거죠. 요때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조선 총독부가 퍼뜨린 노래. 프랑스 동료인데 우리나라의 개사회가 갖고 왔어.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그게 우리나라에 소개됩니다. 왜? 아침 일찍 일어나라는 거예요. 회사 소리 절대 안 나오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바둑이도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전혀 그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들이 월급만 바라고 이 회사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라는 되도 않은 거짓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그렇게 딱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딘가 나가는 거. 그런데 그 나가는 것이 뭡니까? 상품 화폐 경제를 매개로 한 임금 노동 생산 체제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게. 그래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월급 제대로 안 줘서 1882년에 일어났던 게 이모군란 아닙니까? 군인들한테 월급 안 줘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그때 월급 다 받았잖아. 아니 전 국민이 다 받진 않았어요. 못 받는 사람들이 계속 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죠. 야, 나도 진짜 조금만 교육받았으면 저서 진짜 내가 취직해가 다닐 텐데. 그런데 막상 취직해가 다니는 사람은 뭡니까? 아침에 지각을 일수하기 일수고 월급 안 오른다고 짜증만 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빠는 주정뱅이야 그러거든. 오빠는 주정뱅이야 오빠는 모조꾼이야 그러면서 나오는 게 회사에는 지각만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젊은이들의 그 고민은 시대도 90년 정도 흘렀고 하겠지만은
본질은 똑같지 않느냐. 제발 나에게 월급 주는 곳에서 나를 재택근무를 좀 시키면서 월급은 그래도 한 3개월마다 따박따박 오르는 그런 회사 좀 없니? 라는 거 있잖아요. 똑같네요. 야, 네가 무슨 일을 했다고 월급 인상을 원해? 라고 말할 거기 때문에 그 말을 회사 사주한테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주정을 부리고 모주를 마시는 거죠. 혼자서 명치자 가는 돈이 거기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트레스를 좀 풀고자. 예, 스트레스. 야. 우리가 술을 왜 마십니까? 농사일이 힘들어서 농사일을 좀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도 네.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짜증나고 분노가 되고 이러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러니 여동생이 남자 오빠를 보면서 뭔가 깝깝하다. 쟤 왜 저러니? 이런 것도 역시 9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최근에 너튜브에 가장 어린이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흔한 남매. 흔한 남매. 네, 흔한 남매. 유튜브로 워낙 히트를 막 300만 명 넘게 막 히트를 치고 이러니까 네. 그 흔한 남매를 보고 있으면 딱 요 오빠는 풍각쟁이야 같아요. 이 오빠 역할을 하고 이렇게 네. 하거든요. 강아지가 똥을 쌌잖아 라고 엄마 역할 하시는 분이 목소리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엄벙땡합니다. 이 오빠가. 딴 데 쳐다보고 모른 있습니다. 척하고 예, 있고. 그러면은 이 여동생이 막 씩씩거리면서 가가지고 네. 이거를 물로 닦고 막 청소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냐. 월급 안 오른다고 계속 짜증내요. 투덜투덜대고. 우리 회사는 네. 왜 이 모양이냐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똑같습니다, 정말. 볼 때마다 저는 오빠는 풍각쟁이야를 봅니다. 그래서 1937년, 38년 그 사이에 어떻게 이러한 비트 빠른 반주와 이런 거를 기획해냈을까? 어떻게 그 소비층으로서 주 타겟으로서 요거에만 잘 팔려도 우리는 대박이다 라는 기획을 해냈을까? 그리고 그런 기획을 정말 몇천 %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가수를 어떻게 그렇게 알아봤을까? 참 그것이 말로는 아무리 설명하고 글로도 아무리 네. 설명해도 그거 했다고 어디 가수를 알아보는 눈이 생기겠습니까? 수백 명의 가수를 진지하게 접했고 이 사회를 그러니까 1934년부터 38년까지의 그 사회를 네. 정말 어떤 사회학자나 역사학자보다도 더 면밀하게 쳐다보는 어떤 시사 팟캐스터의 능력이 없었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당시로서 이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수 지망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음악을 한번 해놓고 니 한번 불러봐라고 수백 명한테 시켜봤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 촌뜨기 말이야. 저 몸에서 냄새 난단 말이야. 뭐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기획자가 딱 알아본 거예요. 자다. 딱 부르니까 어때? 그 여러분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그것도 보면은 크리스틴이라는 주인공이 네. 발탁되는 과정이 주연 배우가 이게 좀 부상을 입게 돼서 급작스럽게 그날 공연해야 되는데 맞아요. 붙어요. 그러면서 그 극장주가 그러거든요. 저 천한 신분에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처음에는 좀 버벅거리니까 저 봐라 저 오늘 당장 저녁에 공연인데 이래. 그래갖고 이제 정신 차리고 네. 다시금 부르니까 천상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를 악장이 알아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다. 그래갖고 이제 딱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참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저 소프라노 신영옥 선생님이시라든가 조수미 선생님도 예. 처음부터 주연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역은 주연은 아니었는데 주연하시는 분이 뭔가 조금 이상이 생겨서 네. 땜빵. 네. 예, 그렇게 했다가 완전히 기획자들이 그 목소리에 놀래버린 거예요. 평소에 너무나 그 연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언젠가 나에게 이런 순간이 꼭 올 거야 라고. 그래서 박형님의 그 노래가 뭐 촌뜨기고 나발이 그런 거 필요 없고 이렇게 딱 불리는 순간 38년부터 41년까지의 모든 가요를 다 석권해버리는 거예요. 오빠는 풍각쟁이니까. 여기에 비할 수 있는 노래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빈대떡 신사. 예, 거의 그 노래 하나밖에 없어요. 양복 입은 신사가 열이집 문 밖에서 매를 맞는데 왜 맞을까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이거를 만요라고 부릅니다. 만요. 예, 만요. 그러니까 정식 노래가 있고 정식 가수가 있다면 만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만화 같은 노래다. 그냥 코믹송. 쉽게 코믹하고 말해서. 재미있고. 저 박준석 씨 잠깐만 오세요.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니라 히하. 맞나?
이게 소위 그 이런 무성 영화 같은 데서 극장에서 성우들이 이렇게 만담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 그 내용을 가지고. 예. 이게 노래가 만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빈대떡 신사도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 이거잖아요. 그거는 노래 부르는 가수가 예. 실제로 막간 가수처럼 나오더라도 정말 웃겨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사회를 읽고 이걸 반영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그냥 사회상을 창조해갈 수 있죠. 이제 바꿔버리잖아요. 예, 싸이가 등장해갖고 예. 사회 전체가 좀 들썩거리게 만드는. 트렌드를 만들어버리는 예, 거잖아요. 트렌드를 만들어버리는. 그러는 게 이제 문화 파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 사회는 그때 당시 식민지 시대여가지고요. 그리 꼭 신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예. 노래 자체만 봤을 때 노래만 그렇습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938년도에 예. 유행했던 박향님의 오빠는 풍각쟁이야를 예.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 문화상들을 재미있게 알아봤습니다. 예. 양복 입은 신사가 열이집 문 밖에서 매를 맞는데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